자, 오늘은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 운동은 항상 제가 승모근을 먼저 하거든요. 덤벨 슈럭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혈액순환용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 운동. 제가 운동하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하는 건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운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승모랑 종아리를 같이 해줘요. 근데 이때 막 무겁게 하진 않고요. 좀 가벼운 무게로 한 30번 정도? 보통 20번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가볍고 그리고 이제 펌핑이 좀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30번 정도 합니다, 보통. 그러면 가운데 승모근까지 이 펌핑이 되면서 이 혈액순환이 전신에 이렇게 탁 도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모든 운동할 때 하면 좋은데 이제 매번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이제 어깨 운동할 때 주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어깨 운동을 하면 어차피 이제 어깨 운동할 때 승모근 운동을 하는데 따로 이제 승모근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가볍게 승모근 운동도 할 겸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할 겸 해서 항상 이제 어깨 운동에 이거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하진 않아요. 저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확실히 하고 나면 이 어깨랑 승모 라인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여튼 빼먹지 않고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제 이것도 올해 마지막 운동이네요. 어깨 운동도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29, 30일까지인가? 한 두세 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이제 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해가 바뀌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크리스마스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솔직히 약간 좀 성격 자체가 또 좀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놀라고 막 이런 편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그냥 전혀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어저께 박동훈 배우님이 어저께 사망하셨어요. 이성균 배우님이. 그거는 진짜 좀 놀랐어요. 제가 나의 아저씨를 한 400번 이상 봤거든요. 진짜 한 6년 동안 진짜 뭐 연말이나 아니면 그런 뭐 구정, 추석 이럴 때 그냥 집에 혼자 진짜 계속 봤었는데 400번도 더 봤던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배우인데, 왜냐면 그 드라마가 진짜 너무 좀 재밌었고 저 같았고 이래서 제가 진짜 그 박동원이라는 캐릭터와 그 드라마에 완전히 빠졌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가버리셔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레오프레스로 종아리 또 이제 혈액순환용으로 워밍업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해서 그런지 하고 나면 종아리가 아파요. 자, 그리고 이제 숄더 프레스부터 이제 어깨 운동을 시작할게요. 이게 숄더 프레스 머신인데 이게 앞으로 하면 각도가 안 맞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맞추려고 해도 앞으로 하면 각도가 안 맞아요. 이게 개선 스포츠 건데, 그래서 뒤로 해서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런 건 진짜 쓸 때마다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이 헬스 기구 업체인데 이런 거 쓸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게 진짜 이 기구를 쓰면서 바로 느껴져요. 진짜 운동을 할 수 없는 기구를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진짜 이거는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외국 제품 정도로 운동이 잘 되는 건 바라지 않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짜 그냥 모양만 기구를 만들어서 파는 거라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진짜 근데 이렇게 저같이 좀 운동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몸을 맞춰서 하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초보자들이 이제 운동을 할 텐데 지금 이 각도는 어깨에 다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회장님 빨리 이 개선 스포츠에 새로 나오는 이런 머신들은 좀 제발 개선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약간 궤적은 파나타랑 비슷합니다. 물론 파나타를 카피해서 만들진 않았겠지만 파나타 거도 약간 이렇거든요. 약간 비슷해요. 이 사선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모아주면서 어깨 올라가잖아요. 그건 비슷해요. 그래서 뒤로 해서 맞춰서 하면 쓸만합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덤벨 프레스로 넘어왔어요. 덤벨은 뭐 항상 15회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거를 계속 이제 밀어붙일 수 있게끔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하다 보면 힘들어서 이게 멈추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최소화시키면서 운동을 하시면 운동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하다 보면 네거티브를 쓰면서 하다 보면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중간에 멈추거든요. 진짜 힘들면 멈추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를 좀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되니까 근육에도 자극이 많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그거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저는 요즘은 진짜 완전 숄더 프레스에 꽂혀갖고 이게 사이벡스 숄더 프레스 머신처럼 저는 하는데 그게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 사이벡스 머신이 있는 곳은 꼭 좀 많이 해보셔서 몸에 좀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덤벨 프레스를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니면 인클라인 벤치를 살짝만 각도를 눕혀서 하시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숄더 프레스를 할 때 이제 윗가슴까지 같이 되면서 이 어깨가 딱 고립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깨 운동도 잘 되고 가슴 위에도 연결이 되면서 운동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살짝 뒤로 눕힌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랬을 때 어깨 관절에도 부담이 없고 아주 어깨에 자극도 잘 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 강추해요. 왜냐면 이 각도 자체가 원래 숄더 프레스를 했을 때 이 전면 삼각근에서 조금 더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들이 바벨이나 이 스미스 머신 뭐 이런 걸로 할 때 덤벨로 많이 하는 이유예요. 그게 이게 프론트로 하나 비하인드로 하나 다 똑같이 전면 삼각근 운동인데 덤벨로 귀 옆으로 스치게 했을 때가 이제 가장 측면 삼각근이 조금 더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측면 삼각근을 조금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도 그대로 앉아서 이번에는 제가 이 사이드 레트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는 살짝 뒤로 눕힌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해머 스트렝스 사이드 레트럴 레이지 하는 그 각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서 바로 옆으로 들잖아요. 근데 그 각도에 익숙한데 이건 살짝 뒤로 눕혀서 하기 때문에 살짝 전면과 측면 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살짝 뒤로 어깨가 이완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사이드 레트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자극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그런지 자극이 완전 달라서 운동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끔 변경을 좀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은 자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가볍게 해서 5kg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5kg로만 해도 충분히 이제 어깨에 자극이 잘 가고 저는 이제 사이드 레트럴은 항상 개수를 세지 않아요. 그냥 아플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0개가 넘죠. 30개도 넘어요. 그냥 아플 때까지 좀 하는 편이에요. 사이드 레트럴은. 근데 그랬을 때 항상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는 항상 사이드 레트럴은 그냥 이 측면 삼각근이 아플 때까지, 그래서 아플 때까지 하다가 너무 아프면 잠깐 쉬었다가 한 2-30초 정도 더 쉬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진짜 많게는 4-50개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이제 가장 자극이 잘 와서 어깨 발달이 가장 잘 됐던 그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수 생활 할 때도 어깨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항상 사이드 레터럴은 좀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올리려고 하지 않고 이 올렸을 때 이제 어깨가 수축되는 느낌을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그 느낌이 있어요. 이 사이드 레터럴을 할 때 딱 올리면 이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수축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 느낌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 느낌을 찾으면 이제 사이드 레터럴 할 때 아주 좀 쉽게 하는데 이제 그 느낌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깨 좋은 애들을 보면 딱 그렇게 어깨로 잡아놓고 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깨가 안 좋은 애들을 보면 이 사이드 레터럴 자체가 이 팔꿈치를 올려야 되는데 다 이제 손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애들은 이제 어깨 측면이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선수들 중에 보면 아마 그 유인성이라고 걔가 그 사이드 레터럴 할 때 보면 손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제 측면 사각근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팔꿈치를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손이 올라가면 안 되고 팔꿈치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아플 때까지 올리세요. 이게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서 최대한 측면이 아플 때까지. 그래서 저는 또 좀 어깨가 좁은 편이라 측면 운동을 조금 더 하는 편이라서 오늘 다 3세트씩 운동을 했는데 이 사이드 레터럴만 4세트 했어요. 이게 측면이 좀 좋아야 어깨가 좀 넓어 보이고 시각적으로 몸이 좀 좋아 보이니까 저처럼 어깨가 좀 좁고 머리가 크고 약간 이런 마당새 체형, 조선족 체형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인 체형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최대한 사이드 레터럴이랑 후면 상악근 벤트 오브 레터럴 레이즈 많이 하고 어깨 넓어 보이게 만들고 허리 좁아 보이게 이렇게 소식하면서 배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항상 시각적으로 얼핏 보면 어깨 넓어 보이는 그런 몸을 항상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몸이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체형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경원이 형이나 이런 형들은 비시즌에도 이 살이 쪄도 이 체형이 좋으니까 몸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우현이 형도 그렇고 이 체형이 좋은 사람들은 이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제 허리가 얇고 이제 어깨가 넓고 이제 막 이러니까
살이 쪄도 몸이 더 좋아 보이는데 뭐 저나 뭐 진호 형 뭐 이런 형들은 비시즌에 진짜 가관이죠. 그래서 배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형이 안 좋은 선수들은 살이 찌면 안 돼요. 근데 이 보디빌딩으로 좀 그래도 이름 좀 알렸던 그런 형들은 웬만하면 다 체형이 좋아요. 체형이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워낙 다 체형이 좋았죠. 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어깨를 좀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클라인 벤치에서 이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 후면을 좀 많이 해야 딱 시각적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니까 이쪽 부위들의 운동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후면 삼각근 자체가 이 내추럴들이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추럴들 보면 다 후면 삼각근이 안 좋잖아요. 등도 좀 얇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등도 이제 좀 얇죠. 그리고 이제 후면 삼각근도 좀 막 황철순 같은 애들처럼 이렇게 막 팍 튀어나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내추럴들은 이렇게 후면이 이렇게 동그란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후면 삼각근은. 근데 이제 그렇다고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하면 좋아져요. 저도 이제 나름 후면 삼각근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넓게 보이려고 많이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덤벨이나 머신, 케이블 뭐 이런 걸 섞어서 보통 다른 부위 운동은 보통 한 가지에 끝나면 후면은 보통 2가지, 많게는 3가지까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클라인 벤치를 이제 하나 더 낮춰서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도 조절을 좀 하면서 또 새로운 자극을 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제가 해보면 이 사이드 레터럴 할 때처럼 그런 아픈 느낌이 후면은 잘 안 와요. 이게 머신으로 했을 때는 좀 오긴 하는데 이 덤벨로 했을 때는 딱 그 측면을 할 때 그런 느낌처럼 후면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거를 찾으려고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 워낙 좀 부위가 좀 작아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탁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등 운동할 때도 가끔 후면을 하고 어깨 운동할 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원래는 좀 머신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머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덤벨로도 좀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좀 계속 좀 다르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 새로운 자극을 좀 주는 편이에요.
이 확실히 후면이 또 재밌어요. 왜냐면 딱 하고 나면 어깨 모양이 완전 달라지니까 이 그런 재미가 있어요. 딱 펌핑이 딱 되고 하면 이 어깨가 딱 살아서 이 체형 자체가 몸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운동하는 맛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피지크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진짜 어깨만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밖에 나가서 헬스장 다른 데 가면 이제 요즘 가끔 그 피지크 선수를 보거든요. 와, 저 며칠 전에 다른 헬스장 갔다가 무슨 유명하지도 않은 피지크 선수 같은데 와, 진짜 후면이랑 등은 진짜 끝내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위는 안 좋은데 후면 어깨랑 등이 진짜 와, 진짜 좋더라고요. 막 배도 너무 나오고 약을 써갖고 막 몸이 이렇게 예쁘진 않았지만 등이랑 후면 상황까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와, 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구나 피지크 선수들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좋더라고요. 등이랑 후면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몸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 애들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긴 하나 보다. 왜냐면 제가 좋은 사람 진짜 저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올림피아 프로도 다 봤으니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인천에 있는 무슨 인천에 무슨 휘트니스 갔었거든요. 플렉스 휘트니스. 네, 거기 가서 진짜 무슨 후면이랑 등 진짜 좋은 사람 한 명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요즘 우리나라 시합장을 안 나가봐서 피지크 선수를 못 봐서 그런가 또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운동 마무리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세트만 이 팩덱 플라이로 후면 상하근을 좀 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후면 위주로, 측면 후면 위주로 했는데 예쁜 어깨를 만들려면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셔도 되니까 이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근 괜찮습니다 진짜. 왜냐면 이렇게 만들면 좀 과하지 않고 이 부담스럽지 않은 몸이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저도 몸이 되게 큰 몸이잖아요. 저보다 더 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 정도 만들면 딱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뭐 그냥 보기 좋은 몸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영상 너무 많이 올려서